첫 번째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한화비전 주셨고요. 매수가는 32,780원, 그리고 비중 15%십니다. 대응 방법과 목표 가격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문자 주셨네요. 한화비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네요. 오늘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크게 힘을 받은 모습이고요. 6.19% 오른 39,45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우선 수익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신 종목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봐야지 이 수익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 보실 때 한화비전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차트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이 종목은 만들어진 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에요.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차트가 좀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야 추세가 좀 보이고 하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좀 빨리 형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보통 이런 것도 다 추세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추세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이 종목이 지금 들어가도 좋을지 혹은 더 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타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야 이 종목이 이제 뭐 상승 추세로 들어가든 횡보 추세로 들어가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그냥 손실이 계속 커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빠지는 족족 추매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추세선 상단이 대충 보여요.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 자, 그럼 이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의 우하향 추세에서 다른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상승 추세로 이렇게 V자 패턴으로 바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가 바로 상승 추세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중간에서 단기 횡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나름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럼 사실 대충 봤을 때도 이때가 완전 매수 타점이었죠. 이때 한 3만 원 초반부. 이 3만 원 초반부가 일전의 저점이기도 했고 한 번 우하향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게다가 위에 갭자리까지 있었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박스권 매매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갭자리가 위에 있고 대략적으로 이게 우하향 추세가 끝나면 횡보 추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박스권 상단으로 잡고 그럼 이 정도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박스권 중단부터 팔아서 보통은 38,000원 이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를 보면 어떻게 끝났죠? 오늘 종가를 보면은 박스권 상단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박스권이라는 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우상향 추세 혹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무너질 때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대응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상승 추세, 뭐 상승 추세가 얼마큼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상승 추세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어디를 기준을 잡고 끌고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이 자리가 상승 추세선 상단일 가능성은 거의 적고 과거에 이제 하락이 시작됐던 한 42,000원 정도 선, 42,000원에서 42,500원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소폭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따라서 올리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42,500원 정도를까지 한번 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해가지고 38,000원, 39,000원 아래로 내려갔다. 38,000원, 38,500원 그 정도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건 이 종목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줄 알았더니 그냥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다 순환매 도니까 그냥 순간적인 돌파였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널널한 수익권이시니까 38,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끌고 가시고 한 42,500원 정도에서 43,000원 정도가 이제 추세선 상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박스권
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박스권 상단 돌파 실패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 지수가 2470이라던가 정말 2400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자기 혼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시장 지수의 영향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그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일부 익절을 하고 아래서 차라리 다시 잡는 식으로 어찌됐든 고점을 계속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를 하면 훨씬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박스권 매매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은 수익금과 수익률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더 끌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어서 마감한 상황이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는 42,500원 잡아드리고요. 혹시 하나비전이 38,500원 깬다면 이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꼭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모두 가능하시고요. 지금 고민 마시고 바로 연락 한 통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타손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동방선기 주셨네요. 매수가는 3,323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십니다. 3이 좀 많네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4.01% 밀려나면서 종가는 2,990원이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점점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이 1월 16일에 3,540원도 봤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주가가 이 지점까지 다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 지금 자리에선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네. 그 손님께서 이 종목을 왜 3,300원에 들어있을까, 그 매수를 했을까를 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뭔가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거기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죠. 글쎄요, 이게 동방선기라는 기업이 예전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또 정치 테마로도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 정책, 사실 이런 쪽에 좀, 제가 사실 동방선기 그리고 세우글로벌 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철강이라던가 스테인리스 이런 쪽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샀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종목이 더 많은데 굳이라는 느낌이거든요. 3,300원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평단가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질문하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라리 사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오늘 좀 낙폭을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되게 동방선기라는 이 종목이 다양한 곳에 어정쩡하게 발을 담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책 이슈로도 움직였다가 어떨 때는 뭘로도 갔다가 또 어쩔 때는 유전 개발 움직일 때는 갑자기 저희도 강판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도 어떻게 좀 껴주세요 하고 또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유전 개발 쪽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딱 자기만의 약간 색깔이 진한 섹터가 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접근을 할 때는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을 차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많다고 한들 애초에 이 종목에 거래량이 많이 붙는 그런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아래로 많이 추가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2,700원까지 현가 대비 아래로 한 10% 정도를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0%까지 더 열어놓은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2,700원 라인에서 추매를 했어요. 그럼 3,300원에서 샀으니까 2,700원에서 추매 1배수를 하면 그러면 평단이 지금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탈출 혹은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더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살 게 너무 없으면 이 종목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서 1배수 하죠 라고 말을 하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해당 종목보다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1배수를 돈을 더 묶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은 추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추매는 안 할 것 같고 웬만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3,100원 선 위로 한 3,100원, 61선 부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날 이 3,100원 이 자리를 탈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을 팔아서
좀 다른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선 사실 121선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기에도 애매한 시점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래로 10%를 더 열어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추매를 안 하면 마이너스 20%가 넘게 내가 인내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고 다르게 더 매력적인 종목들, 내가 정말 이런 종목을 뭐 그 정치 테마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한 정치 테마로 차라리 가던가, 뭐 철강, 뭐 스테인리스, 뭐 이런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또 그쪽으로 힘 좋은 거를 차라리 돈을 이동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3,100원 선 위로 못 올라가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낫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하면 2,7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먹을 게 좀 많은 시장이라서 이제 상승을 시작 준비하는 좀 메인 기술주들도 되게 많고, 다음 주에 시장을 조정 준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줬을 때 반도체 관련주 조정 줄 때 담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안타까운 말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3,100원 위로 못 올라가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스타손님, 지금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동방선기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 많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의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매수해보는 것도 추천 안 해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3,100원 이 자리 탈환하지 못한다면 정리하신 후에 다른 종목에서 이 손실을 메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을 잘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래도 잘 결정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길 꼭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조아핑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플랜틴 해주셨고 매수가는 2,62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시네요. 방금 전 종목도 비중이 3%셨는데 요즘에는 선발대를 이렇게 3%로 보내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우선 어제까지 플랜틴에 3거래 연속으로 올랐었는데 오늘은 밀려났습니다. 3.14% 내려오면서 2,470원이 오늘 종가고요. 최근에 종가 쭉 봐보니까 2,4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정말 한 끗 차이로 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떨까요? 조아핑님이 질문하신 건 거죠? 네, 조아핑님이 여쭤보셨습니다. 뭔가 잔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화가 나요, 지금. 이거처럼.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알만한 분들이 그러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2,700원 라인이라는 소리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거 위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하지 않고 2,700원 라인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종목이라서, 그렇단 소리는 고점에서 따라잡고 밀리니까 추가 매수 대충 해가지고 지금 대충 2,700원 맞춰놨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자꾸 올라갔다 밀렸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사서 좀 평단을 낮춰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보안 관련 이슈로도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로서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도 급격한 상승에 절반 정도 조정을 준 상태에서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긋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못 올라가냐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진입 시점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 대응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2,300원과 2,550원 사이에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2,700원에 평단을 두고 갈 게 아니라, 이럴 때 지금 몇 번이라고 반복하면서 보여줬잖아요. 저는 2,3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2,500원까지 올라가면 밀리고요. 다시 2,300원까지 빠졌다가 2,500원까지 가면 다시 밀려요. 그러면 이걸 확인할 시간이 한 번, 두 번, 총 세 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2,300원 왔을 때 박스권 상단으로 평단을 낮춰놓는 식의 대응은 하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잘 못하겠지만 할 줄 알만한 분들이 안 하고 있으면 제가 화가 난다 그랬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원분들인데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를 화나게 만드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보안 관련주들 뭐 지금 딥시크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섣부르게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2,300원 정도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추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실이 한 15% 20% 되거든요. 일단 네 2,35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평단을 2,550원 정도 아래로 좀 낮추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면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박스권 하단까지 빠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만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갈 수도 빠졌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을 갈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한 요 정도 선, 한 2,400원, 2,400 한 3, 40원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서 이 종목이 만약에 2,550원을 뚫으면 평단가가 2,700원이라 그랬죠. 그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탈출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탈출 각이 잡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럼 2,300원, 2,350원 라인까지 밀리면 이때는 여기까지 오려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탈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2,300원 라인에서 평단을 2,550원 라인으로 낮춰놓고 거기서 이제 내 본전이 왔다. 그럼 이제 추가한 물량 그런 것들은 털어내고 원래 본 물량을 가지고 뭐 분할 매도를 해서 끌고 가시던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터치한다 그러면 2,300원에서 2,350원 거기 보시면 되고 만약에 다음 주 초반부에 2,550원 위에서 얘가 한 1, 2거래일 막 놀아요. 2,550원 위에서 1, 2거래일 놀면은 2,700원 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거기까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합행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애매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선은 2,300원까지 밀리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이 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2,550원 정도로 맞춘 다음에 본전가 부근에서는 추가한 물량 덜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데트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HL만도 주셨네요. 매수가는 49,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0%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죠. 올해도 실적이 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8.97% 크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종가가 44,3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보다는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유 비중도 30% 적지 않은 비중이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또 웃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뭔가 불안해요? 일단은 그 질문하신 분이 혹시 오데트님이십니다. 네네. 네.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단은 평단을 떠나서 비중이 30%다라는 게 다소 아쉬운 요소긴 한데.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커져버리면 내가 이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평단 조절이라던가 추가 매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중을 너무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가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49,000원인데 비중 30%짜리 어중간하게 추매해봐야 뭐 제가 그분한테 뭐 이거 추매해갖고 평단 아래로 이만큼 낮추세요 라고 하려면 비중 50% 60%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종목 하나의 계좌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추가 매수보다는 구간 대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체스님, 그럼 이 종목은 제가 홀딩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그냥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대답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누군가한테는 이 종목은 홀딩해 보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얼마 없고 부담이 없으니 다른 매매할 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홀딩해서 끌고 가실 만합니다. 굳이 지금 급하게 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비중이 커가지고 이 종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네. 그러면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비중이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할 여력도 있어. 제가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문제 없어요 하시면 그럴 때는 이제 추가 매수하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줘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종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중이 컸을 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 아니면 홀딩. 추가 매수라는 선택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왕이면 비중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HL 만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과거 자율주행 뭐 이런 이슈로도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좀 묵직한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급격한 하락 이후 최근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단이 49,000원 정도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추세라는 걸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추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추세선을 그리기 좀 어려워요. 뭐 공식이 있나요? 라고 하시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저점들 그냥 대충 이렇게 그어요. 그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점들 대충 그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추세선 두 개 사이에서 대충 움직이고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추세선 상단에서는 좀 팔고 이런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서는 내가 손실이어도 파는 거예요. 왜냐? 다시 추세선 하단 와서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추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런 데서 본인이 30%를 가지고 있을 때 비중은 그 중에 한 5%, 10%만이라도 일부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평단이 훨씬 낮아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내 평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추세를 확인하면서 일부 팔고 밀리면 다시 잡고를 반복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도 추세선 하단 딛고 상승했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은 다음 추세선 상단은 47,000원 라인이에요. 47,500원.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라인 오면 본인 평단 49,000원인데 거의 다 왔잖아.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이다. 본전 오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한 47,500원에서 48,000원 정도 라인 오면 본인이 갖고 있는 30% 비중 중에 한 5%에서 10%만이라도 약손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다시 밀려. 그러면 이 상승 추세선 중단선부터 해가지고 다시 내가 팔았던 수량을 나눠서 사요. 그러면 수량은 똑같죠. 하지만 평단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익절하고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목도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데 막 자기 혼자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추세선 현재로선 이렇게 긋고 있는데 이 종목이 한 41,000원 라인까지 이탈을 했다. 41,000원 라인을 이탈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최근까지 이어졌던 단기 상승 추세 랠리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38,000원과 45,000원 사이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41,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이 종목은 38,000원까지도 추가 하락을 보였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손실이어도 4만원 라인 이탈하면 조금이라도 눈 딱 감고 10주라도 좋아요. 10주, 15주라도 좋으니까 일부 손절하고 이 아래서 그 수량 그대로 다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반복하시면 그래도 이 기업이 막 되게 잡주라던가 막 투심으로만 움직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작은 터칭 몇 번만 해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네트님 앞으로는 비중 크게 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추세를 확인하면서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47,500원에서 48,000원짜리 온다면 적어도 5%만이라도 정리해 보시고요. 이 상승선 중간부터 판만큼 다시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가 낮춰가면서 대응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1,000원 이탈한다면 38,000원까지도 하방 열어둬야 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지점 깨지면 일부 수량만이라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하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